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수련 활동을 하던 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표류하다 전원 구조됐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고무보트가 양식장에 걸리면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지역 균형 발전책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마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시민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 정상용 전 의원이 남도학소 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보훈 인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수련 활동을 하던 학생과 교사 141명이 표류됐지만 45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고무보트가 양식장에 걸려 큰 화를 면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과 교사 등을 태운 고무보트가 전북 가두리 양식장에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고무보트 14척에 학생과 교사 등 모두 141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트 체험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보트가 500m 떨어진 양식장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양식장이 아니었으면 먼바다로 떠밀려갈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다행히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연안구조정이 사고 지점까지 20분 만에 이동했고 수련원 측의 안전관리선도 구조 작업에 동참하면서 사고 발생 45분 만에 학생 등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소세지처럼 다 이어져 가지고 있는데 해경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몇 명은 민간어선 타고 나가고. 이곳 수련원은 교육청이 직접 관리 감독을 받는 비영리 단체.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고무보트 등 레저기구 30대당 안전관리선 1대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비영리 단체는 이 같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곳 수련원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선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날 당시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곁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바탕으로 도내 수련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영리단체 수련원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더라도 안전관리선 구축 의무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전남도가 재도전에 나섰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유치에 또 실패했습니다. 전남도는 신안 지도 일대를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부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특수 목적법인 활동이 미비해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사업 유치에 실패한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서정성 위원이 전남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8%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고 전체 63%는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급 수단으로는 40%가 전액 현금이라고 답했고 상품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대학 세미나실, 방학이지만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현장 실습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졸업은 다가오고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면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현실에 맞다 보니까 막 찾아보는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도 다른 요건이 들어와야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입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가도록 당 차원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2곳 유치를 희망했던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동향을 파악하느라 예만 태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좀 충족시켜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불가피하다. 균형 발전을 위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윤영일 국회의원이 SRT 고장으로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광주 전남 지역 지원자 47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SRT 고장은 수험생의 의지와 무관하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모든 피해가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원자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6시 20분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오전 8시 21분 수서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SRT가 차량 장애로 지연 출발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수험생 47명은 1시간 16분 늦게 수서역에 도착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시민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질 부족을 이유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를 사퇴했던 정상용 전 의원이 최근 남도학수 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도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시 인사권을 견제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장단 회의에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어떤 발목 잡기를 붙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을 갖게 됐고요. 광주시 의회의 침묵은 남도학수 원장 위촉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남도학수 원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상용 전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취임한 뒤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가 나오자 자진 사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시의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남도학수 원장에 위촉됐는데도 시의회가 침묵하는 겁니다. 어떤 그 입장들이 분명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말씀해달라고 저희가 사실 대변자로 그분들을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고. 광주시의 인사 논란에 입을 담은 광주시의회.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순천 봉화산 대신 동천에 들어설 예정인 출렁다리를 놓고 순천시와 환경단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불통행정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서자 순천시는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형혁 기자입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동천에 추진 중인 출렁다리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렁다리가 생태도시와 맞지 않고 안전사고와 관리에도 문제가 많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당한 업무 과정이 드러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과 공청회든 간담회든 없이 일방적으로 매몰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불통의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짖고. 순천시는 그러나 출렁다리가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다수 시민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져야 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결과 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1인 시위는 시정 발목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천 출렁다리를 놓고 순천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출렁다리 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전남도가 일본과 무역하는 지역 수출입 기업 650여 곳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수출입 기업과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장 방문 등 직접 조사 방식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작은 영화관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장흥군에 문을 연 1호 작은 영화관 이후 진도와 완도 등의 차례로 들어서는 등 현재 7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 달 기준 전체 누적 관람객이 100만 1,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타 시군까지도 작은 영화관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6일 개통을 앞둔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탑승 요금이 결정됐습니다. 일반 캐빈의 경우 왕복 기준으로 13세 이상 개인은 22,000원, 단체는 21,000원이며 목포 시민은 18,0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바닥이 보이는 크리스탈 캐빈은 일반 캐빈에 비해 5,000원이 더 비쌉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15곳의 안내판을 정비합니다. 목포시는 안내판의 내용이 전문 용어나 한자어로 쓰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을 쉽고 간결하게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